60대가 월 1천만 원을 버는 똑똑한 방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60대에 접어들면 은퇴와 함께 수입이 줄고 연금이나 저축에 의존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런 흐름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새로운 소득원을 만들어낸다. 이들은 한평생 쌓아온 경험을 자산화하거나 은퇴 전에 꾸준히 준비한 자산 관리 방식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한다. 또 어떤 이는 전혀 새로운 분야에 뛰어들어 창업을 하고, 일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세대 간 공감대를 만들어내며 수익을 창출한다. 여기에 더해 몇몇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대학, 연구소, 기업 자문 역할을 맡아 안정적인 보수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쌓아온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후배 세대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도 한다. 또한 장기간 관심을 기울여온 취미와 특기를 수익 모델로 전환하여 예상치 못한 성과를 올리기도 한다. 가령 오랫동안 사진을 취미로 삼던 사람이 은퇴 후 전시회와 강좌를 열어 부수입을 얻고, 이를 발판으로 월 1천만 원 수준의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다. 음악, 미술, 글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상품화하거나 교육으로 확장의 부를 창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허무맹랑한 신화가 아니라 철저한 계획, 장기간의 학습, 전략적 선택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다. 즉, 60대가 월 1천만 원을 버는 사례는 드물지만 존재하며, 단순히 운이 아니라 오랜 시간 준비해온 태도와 실천력이 뒷받침될 때 가능한 길이다. 그리고 이런 길을 선택한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노후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과 도전 의지를 제시한다. 첫째, 전문성을 활용한 재취업하기. 60대는 단순히 은퇴한 세대가 아니라 한 분야에서 수십 년을 쌓아온 베테랑이다. 이들의 전문성은 기업과 기관에서 여전히 높은 가치를 갖는다. 단순히 자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총괄, 신사업 평가, 위기관리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하면서 막대한 보수를 받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법률, 금융, 기술, 의료 분야의 베테랑들은 은퇴 후에도 계약직 고문으로 수천만 원 단위의 계약을 맺고 강연과 워크숍을 통해 추가 수익을 올린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는 강의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며 한 학기에만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이상을 보장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일부 시니어는 국제학회나 세미나에 초청되어 글로벌 무대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통역비와 강연료까지 더해져 한 달 수익이 1천만 원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기업들은 시니어 전문성을 젊은 인력의 멘토링 자원으로 활용해 팀 단위 생산성을 높이고, 그 대가로 시니어에게 고액을 지급한다. 이뿐만 아니라 일부 시니어는 기업 자문 외에도 전문위원회, 정부 정책 자문단에 참여하여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고문료, 자문료가 더해져 월 수입이 상당히 늘어난다. 더 나아가 일부는 방송이나 언론의 전문가, 패널로 출연하여 출연료를 받고 책을 집필하여 인쇄 수익까지 확보한다. 특정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이들의 목소리는 사회적 설득력이 높기 때문에 강의와 저술, 방송 출연은 꾸준히 수익을 만들어낸다. 또한 출판사와 협업해 자신의 경험담을 단행본이나 전자책으로 발간하고, 이를 교육과정과 연계해 2차, 3차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 출연 이후 강연 요청이 이어지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결국 매달 억대에 달하는 계약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어떤 시니어는 해외 컨설팅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다국적 기업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언어 능력과 국제 경험을 살려 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입 전략을 자문하고,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이런 활동은 단순한 국내 수익을 넘어 달러나 유로로 받는 수익원으로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후배 세대에게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또 다른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강의 컨설팅과 더불어 온라인 과정까지 개설하여 전 세계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결합되면서 60대의 재취업은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전문성을 현금화하는 과정이 되고, 이는 젊은 인력보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결국 이들은 과거의 경력이 현재의 부와 명예로 연결되며 노후에도 새로운 전성기를 이어가고 있다. 둘째, 안정적인 자산 관리로 인하여 구조적 수익 창출 만들기. 노후 소득의 핵심은 돈이 일하게 하는 것이다. 단순히 일해서 벌던 시대에서 이제는 보유한 자산과 지식이 돈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전환해야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 다주택 보유자는 임대 수익만으로도 월 수백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고, 장기간 모아온 주식 펀드 채권의 배당금과 이자도 합쳐지면 큰 흐름이 된다.
여기에 더해 상가 임대, 토지 임대, 혹은 지분 투자 등을 통해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이들도 있다.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소액으로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 협동조합 형태의 투자에 합류하는 방식으로도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경험 있는 시니어는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참여하여 사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자문을 제공하거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역할을 맡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일부 시니어는 사회적 기업이나 공익재단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임팩트 투자에 참여한다. 이들은 자신의 노하우와 자본을 활용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인 배당을 챙긴다. 또 어떤 이는 스타트업 초기 투자자로 나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분 가치가 커져 상당한 수익을 올리기도 한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된 자산 수익은 단순히 생활비를 보충하는 수준을 넘어 노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된다. 이를 꾸준히 관리하고 위험을 분산시킨 사람은 월 1천만 원 이상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한다. 이는 단순히 가진 자산이 많아서가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관리한 결과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뿐 아니라 리츠 REITs, 인프라 펀드, 글로벌 배당주, 해외 ETF, 금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 등 다양한 투자처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위험을 줄이고 수익을 높인다. 여기에 더해 달러 예금, 외화 채권, 신흥국 펀드 등 해외 금융 상품에 도전하여 글로벌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들도 있다. 일부는 자녀와 공동 투자 구조를 만들어 세대 간 자산 증식 효과를 키우기도 하고 가족 단위의 자산 운용을 통해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추구한다. 심지어 가족 내에서 가족 펀드를 만들어 공동 투자 전략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우도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가족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 임대업이나 투자 자문업을 운영하면서 가계의 안정성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세심한 전략은 단순한 투자 차원을 넘어 가문의 장기적 부와 지위를 공고히 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또한 시니어들 중 일부는 자산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꾸준히 금융 지식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금융 상품에도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은퇴 이후에도 이런 학습을 멈추지 않은 이들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며 결과적으로 젊은 세대 못지않은 투자 감각을 유지한다. 실제로 이들은 정기적으로 투자 세미나에 참석하거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최신 금융 흐름을 학습하며 새로운 투자 기회를 탐색한다. 더 나아가 투자 동호회,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다른 투자자들과 정보를 교류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민감하게 포착한다. 때로는 전문가 집단이나 멘토 그룹에 가입하여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발전시키기도 한다. 또 다른 일부는 해외 금융 서적과 보고서를 꾸준히 탐독하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이렇게 쌓인 지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투자 의사결정에 반영되어 성과로 이어진다. 나아가 이들은 직접 소규모 투자 스터디를 운영하여 후배 세대와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 투자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확장한다. 이렇게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 글로벌 시각, 그리고 강력한 네트워크가 합쳐져 노후에도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더욱 굳건히 만드는 것이다. 셋째, 창업과 틈새 시장을 파고들기. 노년층의 눈높이와 경험을 이해하는 건 같은 세대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창업자들은 젊은 세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시장의 빈틈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시니어 맞춤 여행, 건강식품, 생활용품, 온라인 교육 분야다. 이들은 노년층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한다. 작은 사업이라도 운영이 잘 되면 매출은 순식간에 늘어나며 꾸준한 고객층을 형성한다. 실제로 시니어 대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월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으며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고객 커뮤니티를 형성해 재구매율과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요양 서비스 분야는 특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영역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맞춤형 간병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재활 프로그램 등은 수요가 끝없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실버 전문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거나 맞춤형 건강 보조식품 사업을 전개하는 사례도 많다. 시니어가 직접 시니어를 위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고 이 점이 곧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다. 더 나아가 일부는 자신이 경험한 질병 관리, 식습관 개선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를 만들고 온라인 강의와 책 출간으로 수익원을 다각화한다. 창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평가받는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시니어 창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니어 창업 지원센터, 창업 보육 프로그램, 저금리 대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는 사례도 많다. 또한 창업 성공 사례는 다른 시니어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즉, 시니어 창업은 개인의 소득 창출을 넘어서 사회적 신뢰와 존경을 얻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창업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으로 평가받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시니어 창업지원센터, 창업보육 프로그램, 세제 혜택, 저금리 대출, 멘토링 프로그램, 네트워킹 행사 등을 통해 초기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키워가는 사례도 많다. 일부는 창업 경진대회나 공모전에 참여해 상금을 받거나 지역사회 프로젝트와 연계해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한다. 또한 지자체의 판로 지원을 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 채널에 진출하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형태로 조직을 확대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나아가 성공한 시니어 창업자들은 다른 시니어들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하고 후배 창업가를 멘토링하며 자신들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기도 한다. 이렇게 창업은 단순한 개인의 경제 활동을 넘어 사회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된다. 넷째, 디지털과의 결합으로 새로운 수익원 창출하기. 디지털 약자라는 꼬리표를 벗은 시니어들은 예상외의 성과를 내고 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큰 수익을 올린다. 재테크 경험담, 실전 건강관리법, 인생 스토리 같은 콘텐츠는 20대가 따라할 수 없는 진정성을 제공한다. 광고와 협찬, 강의료가 합쳐지면 월 1천만원 수익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여기에 더해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활용해 유료 구독 모델을 만들거나 실시간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정 수입원을 확보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는 직접 전자책을 출판하거나 디지털 굿즈를 제작하여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초기 자본을 모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현한다. 더 나아가 일부 시니어들은 유튜브 채널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며 영상 편집과 기획 능력을 키워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한다. 조회수가 높아지면 광고 수익은 물론 기업과의 협찬 계약도 늘어나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한다. 또 다른 사례로는 블로그를 통해 축적한 콘텐츠를 모아 책으로 출간하거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커리큘럼을 만들어 수강생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순한 일회성 수익을 넘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시니어의 디지털 활동은 단순히 취미를 넘어 전문적인 직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콘텐츠 제작, 전자책 발간, 온라인 강의 상담 서비스, 오디오 콘텐츠, 굿즈 제작, 실시간 후원과 멤버십까지 수익 구조는 점점 더 다각화되고 있다. 이 결과 시니어 세대는 더 이상 디지털 변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장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 잡으며 디지털 경제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고 있다. 또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실버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시니어들도 등장했다. 패션, 뷰티, 여행, 일상 브이로그 같은 콘텐츠를 통해 수십만 팔로워를 확보한 이들은 협찬과 광고 계약뿐 아니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해 또 다른 수익원을 만들고 있다. 어떤 이는 손주와 함께 찍는 가족형 콘텐츠로 전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브랜드와 장기 파트너십을 맺기도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 직접 제품을 판매하며 단순한 홍보자가 아닌 판매자이자 창업자로 변신한다. 여기에 더해 일부 시니어는 온라인 스토어를 직접 운영하거나 공동 브랜드를 론칭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장한다. 디지털 세상 속에서 시니어는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니라 적극적인 창작자이자 영향력 있는 문화 생산자로서 새로운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어떤 이는 자신만의 브랜드 철학을 담은 온라인 매거진을 발간하고 이를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담론을 이끌기도 한다. 또 일부는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사회적 캠페인을 기획하며 연령 차별과 노인 빈곤 같은 사회 문제를 다루는 공익적 활동으로까지 확장한다. 이렇게 시니어의 디지털 활동은 경제적 수익 창출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 단순한 개인 활동을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를 촉발하는 힘을 가진다. 결국 이 흐름은 단순히 노년의 여가가 아니라 또 하나의 직업이자 사회적 위상으로 연결되며 디지털 경제 속에서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는 시니어가 후배 세대와 대등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로 작동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세대 간 상호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 다섯째, 복합적 수입 구조로 인해서 안정적 재무 다지기. 월 1천만 원 수익을 꾸준히 내는 시니어들은 대부분 한 가지 방법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재취업, 자산 수익, 창업, 디지털 활동을 결합해 복합적 수입원을 만든다.
덕분에 경기나 시장 상황이 바뀌어도 소득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한 시니어는 임대 수익과 주식 배당을 기본 토대로 삼고 틈새 시장 창업에서 월 500만 원을, 온라인 강의에서 추가 300만 원을, 컨설팅에서 200만 원을 더해 매달 1천만 원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 또 다른 시니어는 부동산 임대업과 금융 투자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기에 더해 요양 서비스 창업으로 매달 수백만 원을 벌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월 200만 원 이상의 광고 수익을 챙긴다. 일부는 강연, 집필, 방송 출연까지 더해 종합적으로 억대의 수입을 유지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시니어가 부동산 임대와 금융상품 투자를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특허를 보유한 기술을 라이선스 계약 형태로 기업에 제공해 매달 수백만 원의 로열티를 받는다. 여기에 본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강의와 코칭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익을 확보하고 틈틈이 진행하는 기업 컨설팅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다. 이와 같은 다층적 구조는 소득의 변동성을 크게 낮추고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게 한다. 일부 시니어는 전통적 자산 수익과 더불어 문화예술 활동을 결합해 수입을 다변화한다. 은퇴 후 사진 전시회와 출판을 통해 수익을 내고 온라인에서 작품을 판매하거나 강연과 강좌를 통해 또 다른 소득을 창출한다. 또 어떤 이는 자신이 쓴 책을 기반으로 영화 드라마 제작사와 판권 계약을 맺어 상당한 로열티를 챙긴다. 이처럼 자산 창업 지식 예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결합하면 억대 수입은 결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다. 또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시니어들도 있다. 해외 컨퍼런스 발표와 국제 자문 활동을 통해 달러, 유로 등 외화 수익을 확보하고 해외 투자자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는다. 이렇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보한 수익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뿐 아니라 노후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 이처럼 여러 소득원이 균형을 이루면 리스크가 줄고 오히려 전체 수익은 더 크게 늘어난다. 실제 사례를 보면 수입 구조를 다양하게 설계한 시니어들은 경제 위기나 경기 침체에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생활을 이어가며 오히려 기회가 될 때 자산을 확장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국내외 부동산, 주식, 채권에 분산 투자하면서도 창업과 강연을 병행해 다층적 수입원을 유지한다. 또 다른 이는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특허료, 멤버십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며 억대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한다. 이처럼 복합적 수입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한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 안정성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복합적 수입 구조는 단순한 생계 보장이 아니라 노후를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탐색하는 전략이다. 재취업, 투자, 창업, 디지털 경제 참여를 동시에 아우르는 이 구조는 시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이 전략을 세운 시니어들은 재무적 안정성뿐 아니라 심리적 자신감도 높아져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갈 수 있다. 나아가 세대 간 협업, 글로벌 네트워크 참여까지 확장하면서 노후를 또 다른 성장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결국 복합적 수입 구조는 단순히 수입을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시니어의 삶을 재창조하는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더 나아가 이런 구조는 후배 세대와의 지식 공유, 가문의 자산 계승 구조, 나아가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로까지 확장된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도출하자면 60대가 월 1천만 원을 버는 것은 황당한 환상이 아니다. 오히려 치밀한 준비, 전문성 활용, 꾸준한 자산 관리, 새로운 도전이 모여 현실이 된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철저한 준비와 열린 도전 정신이 있다면 60대 역시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을 넘어 노후를 새로운 성장과 성취의 무대로 바꾸는 지혜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적 성공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적 독립을 확보한 시니어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넓히며 후배 세대에게 귀감이 되고 가족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일부는 사회 공헌 활동과 자선 기부로 자신이 번 수익을 환원하며 존경받는 사회적 지도자로 성장한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와도 연결된다. 또한 60대의 성공 사례는 사회 전반의 노후에도 기회는 존재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이는 더 이상 제약이 아니라 경험을 무기로 삼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자산이 된다. 이처럼 다차원적인 의미에서 60대의 월 1천만 원 수익은 현실적이고 또 하나의 인생 모델로 자리 잡는다. 결국 이는 노후를 쇠퇴기가 아닌 도약기로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이며 모든 세대가 함께 주목해야 할 중요한 교훈이다.